배민의 주인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약 7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과연 배민이 진짜로 팔리게 될지, 팔린다면 얼마에 팔리게 될지, 그리고 배민을 도대체 누가 사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민이 팔리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장님은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받는 영향이 있을까요? 요거에 대한 얘기도 제가 영상 말미에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민은 2019년에 이미 팔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었죠. 우리는 배민을 1조 줘도 팔지 않겠다 라고 했었는데, 예전에 우한 형제들을 운영하던 김봉진 대표가 근데 1조가 아니라 4조가 넘는 금액에 배민이 2019년에 팔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4조 8천억 원 정도에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실제로 현금성으로 투입된 자본은 2조 3천억, 나머지 금액은 딜리버리 히어로가 구주와 신주 지급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배민이 2019년 우한 형제들 김봉진 대표에서 주인이 딜리버리 히어로로 바뀌고 나서, 딜리버리 히어로는 원래 요기요의 모기업이었었거든요. 이때 요기요를 다시 팔게 됩니다. 왜 팔았었냐면, 이제 우리가 경쟁할 때 시장의 50%가 넘는 혹은 막 7, 80%가 넘는 독과점을 하게 되면 법으로 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해서 요기요를 매각하고 우한 형제들을 사면서 이제 배민의 주인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되고, 이제 요기요는 다른 주인이 생기게 됐었죠. 요기요는 이제 GS 리테일이 약 8천억 원 정도를 주고 딜리버리 히어로부터 2021년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기요의 원래 주인이었던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한 형제들, 즉 배민을 매입하게 되고, 요기요의 주인은 GS 리테일로 바뀌면서 시장의 판도가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후 7년 만에 배민이 다시 매각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잘 나가는 배민은 매각이란 카드를 내밀었을까요? 2024년 배민의 영업이익은 약 6,408억입니다. 2025년은 아직 재무제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6,408억 이상,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는 배민이 왜 매각이라는 카드를 고려하게 되었을까요? 여기 배경에는 다시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2019년 배민을 매입할 당시 딜리버리 히어로의 사정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때 당시 딜리버리 히어로는 배민을 매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배달 플랫폼 확장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의 푸드판다도 딜리버리 히어로가 매입했고, 아시아, 유럽, 미국 전역으로 이제 배달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모든 기업들을 다 올 캐시로 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많은 부채를 지고 투자를 받아서 영업을 확장했었는데요. 그 부채 금액이 약 9조에 달합니다. 약 9조의 부채를 지고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는 이제 다가오는 2027년부터 이 9조의 빚을 순차적으로 상환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팔려고 했었던 것은 배달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딜리버리 히어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배달의 민족을 팔려고 했었을까요? 아니겠죠. 먼저 팔려고 했었던 것은 대만의 배달 플랫폼인 푸드판다를 팔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걸 팔지 못하고 배민을 이제 와서 팔려고 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이제 시장의 독과점 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대만의 푸드판다를 미국의 우버에게 팔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대만이라는 전체 배달 시장에서 우버와 푸드판다를 동시에 우버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약 9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우버가 가지게 되면서 대만에서 푸드판다 팔지 마, 그렇게 되면 독과점 우려가 있어, 금지를 해버렸고 푸드판다를 우버 측에 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가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은 저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배민을 파는 카드밖에 남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을 판매하려고 하는 금액은 약 7조에서 한 8조 정도로 거론이 되는데요. 물론 이 기사에 대해서 배민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우리는 매각 카드를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기사도 올라오고 있지만, 그 기사 이전에 배민 매각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실 유무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 매각 카드 말고는 다른 카드가 없어 보이는데, 이 7조에서 8조라는 빚을 2027년부터 갚으려면 가장 쏠쏠한 기업인 배민을 팔아야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7조에서 8조 되는 금액을 과연 누가 사려고 할까요? 여기에 거론되는 후보가 총 4곳이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중국의 메이투안입니다. 중국의 배달 플랫폼 메이투안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과 같은 중국의 배달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 메이투안이 일단 거론되고 있고요. 그 다음 싱가포르의 그랩이라는 배달 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 배달의 민족과 유사한 형태로 배달 플랫폼이고요.
동남아 여행 갈 때 이제 그랩을 써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택시라던가 이런 것들도 부를 수 있는 앱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배달도 가능한 앱입니다. 이런 그랩이 두 번째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우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버는 좀 택시로 조금 더 익숙하죠. 그렇지만 우버도 배달 플랫폼 앱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배달 플랫폼 메이투안, 싱가포르의 그랩, 미국의 우버 등이 거론되고 있고, 진짜 재밌는 점은 국내에서도 한 기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어디냐면 뭐 쿠팡 이런 거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쿠팡은 아닙니다. 우리 국내 기업도 아니고, 쿠팡이 배민을 소유하게 되면 역시 우리나라에서 독과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업이 어디냐면 네이버입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잠재적 인수부로 거론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이투안, 싱가포르의 그랩, 미국의 우버, 국내에서는 네이버 정도가 잠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배민이 우리나라 기업의 소유가 되거나 다시 주인이 손바꿈되어도 결국 외국 기업의 소유가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배달의 민족이 팔리게 되었을 때 사장님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저는 이 영향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걱정보다는 오히려 기대가 큽니다. 왜냐면요, 사장님도 알다시피 이미 수수료라던가 광고비라던가 이런 무리한 수수료 구조로 인해서 사장님들이 피해를 입고 정부로부터 어떤 수수료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건 기업 관계자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주인이 바뀌어 졌는데 영업이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 더 공격적인 정책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반감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은 주인이 바뀌고 나서 단기간 내에는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간은 아닙니다. 잠깐, 단기간 동안 좀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플랫폼에 가입한 사용자들, 소비자나 사장님들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는 경향이 약간씩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크게 운영 정책이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실제로 2029년까지 상생요금제가 이미 정부랑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쿠팡과 배민이 요금제를 건들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염려스러운 건 혹시나 이제 약관을 좀 건넨다던가, 지금 배민 같은 경우에는 쿠팡과 다르게 수수료가 최종 결제 금액에서 청구되죠. 쿠팡은 최종 결제 금액이 아니라 처음에 찍히는 금액 기준으로 수수료가 청구되기 때문에 쿠팡의 수수료 부담이 배민보다 훨씬 큰 편인데요. 제가 우려되는 건 혹시 배민이 주인이 바뀌고 나서 이 수수료 같은 거 적용되는 게 쿠팡이처럼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는 혹시 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게 더 크다. 그리고 만약에 네이버가 인수를 하게 된다면 네이버의 플레이스와 배민이 연동돼서 조금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결제의 간편성이라던가 그리고 조금 더 고객과 사장님 모두에게 친화적인 쪽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배민의 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누구로 바뀌게 될지에 대해서 후보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배민이 팔리고 난다면 사장님에게 어떤 영향이 갈까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걸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장님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건 이런 주인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매달 바뀌는 배달 플랫폼의 로직들이라던가 정책들을 내 가게가 잘 준수하고 있는가, 내가 트렌드나 로직 등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댓글과 설명, 더보기를 통해서 충분히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꼭 살펴보시고 내 매장이 지금 배달 플랫폼의 정책과 로직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만약에 배민이 팔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국내 기업에 배민이 매각되어서 소비자에게도 사장님에게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변화의 방향이 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배민이 팔리게 될지 안 팔릴지, 그리고 팔린다면 누구에게 얼마에 팔리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저는 꾸준히 사장님들에게 배달과 관련된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신청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장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사장님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사장님들의 의견이 너무 궁금하거든요.